앞서서 역시 낙서의 그 모든 원리를 가지고 요임금 당시에 치수를 순임 우임금의 아버님 되신 고은이라는 어른이 치수의 대표자로 나가셔 그 치수를 실패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순임금 시대에 오셔가지고 순임금께서 우임금을 청거해가지고 치수를 하실 때에 이 우임금이 낙서라는 주역의 그 문왕 후천 8계도의 원리를 응용해서 치수를 했다는 이런 말이 이제 전설 같은 말이 사실은 문헌상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낙서의 상극 이치 서로 극하는 이치로서 군년 홍수를 잘 다스려 순임금에게 참 그 아주 신뢰를 높이 받은 이제 그런 이제 인물이 되시고 후일에 이제 순임금의 후계자로 우임금이 청거되었다 이 말이죠. 낙서와 홍범 무왕이 기자를 찾아가서 이건 또 이제 뭐냐면은 이 무왕은 문왕님의 아드님 되시죠. 그래서 무왕께서 한자는 이 필발자 발이고 기자를 찾아가지고 천도에서 하늘의 이치로서 세상 다스리는 법을 묻자 이 기자님께서는 홍범 구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자세히 교시를 해서 후일에 이제 무왕께서 이 홍범 구주에 대한 그 내용을 천도로서 어떤 그 이제 문의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전성에다 썼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서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하나라 우시 그래서 무왕께서 기자선사를 찾아가서 홍범 구주에 대한 얘기를 묻고 천도로서 세상 다스리는 법을 물을 때 기자선사께서는 홍범 구주에 대한 것을 교시를 해주셔서 후일에 무왕께서 이 홍범 구주에 대한 그것을 응용해서 세상 다스리는 법도 물론 섰고 또 이제 그걸 인해 가지고 전성에 대한 것도 이제 이치를 발견했다는 것을 문헌을 통해서 보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낙서와 오행상극이라. 낙서에 대한 형상은 하나에서 9까지의 수를 나타낸다. 그러면 역시 낙서나 하도나 이치는 같지요. 하도에서도 1, 2, 3, 4, 5, 6, 7, 8, 9, 10가지는 하도는 나타냈는데 낙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숫자는 하도는 55이 되고 낙서는 45이 되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신기의 등에 그려진 무늬, 문체라고 합니다. 문체를 보면 머리 부분에는 9이 있고 꼬리 부분에는 하나가 있고 등 부분에는 3개가 있고 양옆구리는 7개 있고 또 위와 아래에는 2개와 4개가 있고 이러한 그 수조의 그 발에는 6개 무늬가 있고 또 이제 팔의 수가 있다. 이건 합치면은 예를 들어서 1과 그 다음에 1과 9와 6과 합쳐도 15수가 되는 것이고 또 8과 7과 합쳐도 15수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사방 숫자가 셋을 나누면은 다 동서남북으로 말고 예를 들어서 하도는 정도로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서 이쪽까지 이렇게 해서 15수가 되는 것처럼 낙서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15수가 된다는 이런 말 되겠습니다. 1과 9의 수의 배열이 오행상생상극 수주를 보여주고 있다. 1에서 9의 수를 배열한 것이 오행상생상극의 이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정방위에는 양수가 있고 정방위는 그러면은 동이 정방위가 되고 서가 정방위가 되고 남이 정방위 되고 북이 정방위 되는데 말하자면 동에는 1이 아니면 3이 있고 3이 아니면은 7이 있고 1이 아니면 3이 있고 3이 아니면 5가 있고 5가 아니면 7이 있고 7이 아니면 9가 있고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상 이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정방위 양수가 있고 양수는 1, 3, 5, 7, 9가 양수니까 간방에는 음수가 있다. 간방에서 이제 2, 4, 6, 8, 이런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 양수가 체가 되고, 양수가 체가 된다고 하면 정방위가 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동쪽이 정체가 되고, 서쪽이 정체가 되고, 남쪽이 정체가 되고, 북쪽이 정체가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되고, 그리고 음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용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대등한 댕의 음수가 용이 된다고 하는 간방에서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남쪽하고 서쪽하고 간방이면은 거기에 8이 있다든지 아니면 6이 있다든지 아니면 4가 있다든지 아니면 2가 있다든지 이러한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낙서의 그 모든 구체적인 수는 가운데는 5로 되어 있다. 역시 하도도 마찬가지죠. 하도도 가운데는 5를 해서 50토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낙서에는 다섯 숫자를 그냥 이렇게 해서 하도는 이 우로 다섯 밑으로 다섯 숫자를 놨고 이 낙서는 다섯 숫자를 중간을 이렇게 둥그름하게 다섯 숫자를 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1하고 5를 거쳐서 9가 나오고 또 2하고 8하고 5가 나오고 그래서 사방 간방으로 어떤 숫자를 세려도 이 낙서는 15숫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중궁의 5가 황극으로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황극하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황극경세라는 책이 있어요. 황극경세. 소강길 선생님 지은 저서인데, 이 황극경세라고 하는 책은, 원래 소강길 선생님께서 이 책을 지었는데, 이 극이라고 하는 글자가 역시 태극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극의 숫자를 다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을, 해석한 사람도 여러 문장들이 많습니다.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황극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오행상극의 원리에는 오행으로는 하도는 생의 법칙이고 낙서는 극의 법칙이고 그래서 이 낙서는 극의 법칙 때문에 모두는 극하는 것이죠. 오행으로는 서로 극한다. 이 극자를 이긴다 진다 하는 그 다투를 극자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극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뭘 하는 것이냐면, 변할 극입니다. 변하는 것, 서로 변한다는 거. 말하자면, 음과 양이 부딪히면은, 예를 들어서, 3은 4로 변하고, 4는 예를 들어서 5를 변하고, 이렇게 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극 속에 무궁한 조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수극화가 되고, 화극금이 되고, 금극 목이 되고, 목극소가 되고, 토극수가 되고, 이거는, 이걸 갖다 우리 흔히들 하도에서는,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지만은 낙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이걸 갖다 금화교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금과 화가 위치를 바꿈으로써 금화교역이라는 말을 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이제 오행상극의 근원이 되는 이치다. 이런 말이고 만물의 생성에는 하도에는 모든 물건을 살려주는 이치가 있고 낙서에는 모든 물건에 대한 것을 필수적으로 작용해서 거기에서 원만하게 정선돼서 쓴 것만 뽑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소멸시키는 그런 작용을 낙서는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수는 물을 그렇죠. 참 이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뭐냐면은 물은 불을 끄고 불은 물을 끄지만은 물은 불이 없으면 안 되고 불은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얘기를 하나 길게 하자면은 우리나라 인민 역사에서 저 경상남도 합천 가면은 덕천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덕천서원의 원장님 되시는 분이 조자 식자를 쓰시는 분인데 창영조시 문주인데요. 이 선생님의 문화생들이 임진왜란 때에 자원을 해서 참 이렇게 전쟁에 나서 순직하신 분이 우리가 참 역사상 유명한 것이 저 금산에 702총이라는 거 있죠. 그 702총에서 전 당시에 자 떼는 데에서 밥은 해 먹어야 되고 아무 도구가 없단 말이에요. 마을에 내려가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한패단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전쟁에 이기게 되니까 마을에 소를 한 마리 내주더랍니다. 소를 한 마리 몰고 이제 산에 올라와서 소를 잡아서 고기를 해체하고 가죽을 삐끼가지고 소나무에 이렇게 붙들어 매놓고 그 소가지 안에서 살로 담고 물로 붓고 밑에다 불을 뗐답니다. 불을 떼니까 처음엔 저기 소가지 타지 않겠나 모두 이렇게 연구했는데 그 한 분이 말하자면 덕천서원
그 조십자 드신 어른이 혹은 남명 선생입니다. 남명 선생님한테 주액을 피웠었어요. 그래서 주액의 의미를 응용을 해가지고 소가죽 안에 살을 넣고 물로 붓고 밑에 불을 대니까 가죽이 안 타고 밥이 잘 되더랍니다. 그게 바로 극과 극의 이치. 물은 불을 끌락하고 불은 물로 끌락한 서로 부딪히는 그 사이는 절대 타지 않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낙서의 이치를 그래서 응용을 해서 밥을 해 먹었다는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단 말이에요. 만물의 모든 것이 그런 이치가 있는데 물은 불을 이기고 불은 물을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기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은 불이 없으면 안 되고 불은 물이 없으면 안 되고 이런 또 불가분 작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은 불의 적절한 대응 관계 속에서 그 묘요 신묘함을 활용했다. 이것이 바로 상생관계의 모든 그 신묘한 법칙의 그런 역에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하도와 낙서 사이에. 참 좋은 말이죠. 상호, 그래, 보완 관계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면 물은 불을 적절히 하게, 또, 불은 물을 적절히 하게, 그 적절히 해서 나오는 것이 변하라. 그러면 이제 살이 밥을 변했단 말이죠. 예, 그러한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는 금을 극하나, 금은 화로 인해가지고 모든 묘용을 나타내죠. 그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극금 하면 불이 쇠를 녹이죠. 그러나 그 쇠는 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요. 불에서 녹화가 칼도 만들고 모든 우리가 이제 생활 도구를 만드니까. 그래, 불이 금을 이기지만은 결국은 이 금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불을 숭상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묘용을 갖게 되고, 금은 또 이어서 나무를 그렇죠. 그러면 금극목하면 쇠는 나무를 이기지만 쇠가 있어 나무를 다듬어가지고 얻은 목재를 만들어서 가용에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이 극의 원리가 거기에 있다. 금은 목으로서 또한 그 신묘한 그런 활용법을 갖고 있고 나무는 또 흙을 그렇죠. 또 목극토하면 나무를 가지고 땅에 두드려 박으면 땅은 괴로움을 가지면 그 나무가 흙은 다 씻기 내려가죠. 나무에 이래가지고 흙이 지탱하고 있는지 그런 점. 토는 목으로 또 신묘한 것을 활용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불가분 관계. 무슨 관계? 극과 극의 관계지만 불가분 관계. 물은 불이 없이 안 되고 불은 물이 없으면 안 되고 이러한 극과 극의 관계라는 것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묘용이라. 그 묘용이 바로 뭐냐? 변도 하고 화도 하는 원리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는 토로서 그 묘용을 파괴한다. 이렇기 때문에 생의 법칙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게 법칙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4철을 나누는데 봄이 없어도 안 되고 여름이 없어도 안 되고 가을이 없어도 안 되고 겨울이 없어도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조화를 만들 수 있는 이 충분한 서로 간의 어떤 것이 상호작용 이것을 이루지 않고는 이 우주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요약해놓은 말이 하도와 낙서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공수, 낙서의 불변수 15이죠. 어들 합쳐도 15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을 구공수 그 가운데 수가 5인데 이 5수가 바로 조화를 이루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종횡으로 가로 세로죠. 종횡이 가로 되면 세로 행자죠. 그래서 가로 세로로 합하면 모두가 숫자 15 된다. 그래서 이 구공수가 3호 2변해서 3과 5이 요게 3, 5죠. 요 변할변, 이것은 고발변자로 봐야 됩니다. 3과 5을 곱하면 또 이제 3, 5이 15이 되고, 이렇게 되면 3, 5, 2변하니 항상 15 숫자가 되더라. 이 말이고. 그러면 선천수는 1, 2, 3, 4, 5, 6, 7, 8, 3, 또 이것이 또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이것도 15 됩니까? 3, 6, 15이. 그러면 이제 선천수도 15이고, 후천수도 15이고.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합하면 몇이 된다. 이 노양수 9와 노음수 6을 합치면 또 15이 된다. 어떨쳐도 선천수도 중간수는 5을 중심 놓고 보면 다 15이 된다. 그러면 이제 태양수 9하고 태음수 6하고 합쳐도 예를 들어서 15이 되는 것이고 또 소음수 8하고 소양수 7하고 합쳐도 15이 되는 거. 다 이제 이런 다 형상만 틀리게 만들어지면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심의원 이치는 똑같다는 거.
낙서에서 천수의 합은 1, 3, 5, 7, 9가 되죠. 그럼 총 수수가 25지요. 그럼 역시 이제 또 이 지수에서 합하면 바로 2, 4, 6, 8 하니까 이게 또 얼마입니까? 2하고 4하고 합 6이죠. 6에다 8 더하면 얼마입니까? 20이 되죠. 20되니까. 낙서수는 총 숫자가 45이고, 하도수는 총 숫자가 55이고, 합치면 100숫자가 된다니, 이런 말 되는 것이고, 거기다 15을 빼면 앞에서 낙서수에 15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55, 선천수 55, 15 빼면 40수, 그 낙서수 40수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참 이치가 좀 묘하죠. 그래서 서로 그 균등한 수가 된다. 단군, 신지, 필사의 오덕지와 또 주역의 정괴, 부궁의 그 정전법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 낙서의 그 이치에 해당된다 이런 것이. 그래서 이 정전법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시죠? 옛부터 그 주나라 시대에 이렇게 토지를 싹 이렇게 일해놨고 우물정자형을 모양을 해놓고 밖에 8개는 만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먹고 폭판에 1개는 만 백성들이 어불러서 농사를 지어 나라에 들라주는 그런 법칙을 우리가 정전법이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전사전을 그것을 나눴다 이 말이죠. 내공은 사전이고 내공은 이제 공전이다 이런 말 했었죠. 하도와 낙서에 대한 서로 상호 비교를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하도와 낙서의 차이, 어긋난 차차 다를 이자입니다. 하도는 열수로서 선천을 의미하고 낙서는 구수로서 후천을 의미한다. 그런데 열은 십방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 하도수의 열수자는 십방을 하면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동남간방, 서남간방, 동북간방, 서북간방, 간방 4개 합치면 8개죠. 거기다 하늘 하나, 땅 하나 합치면 열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수자. 열로서 선천수를 의미하고, 이래서 이 모든 것은 이 열수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죠. 10원, 10방을 상징함으로써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이 열수 안에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수를 한 숫자가 생수와 성수를 합친 요약된 수가 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수 안에는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체가 이 열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고, 따라서 열을 우주의 근본 체를 가지고 숫자를 나눠놓은 것인데, 이것이 즉 하도는 우주의 본체가 된 그런 이제 법을 보여주고, 그렇다면 이제 또 어떠냐, 이 한편 이제 이 모든 숫자와 이치를 여기에서 모든 것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말이야, 모든 것이 그 원상태로 돌아간다. 원상태로 돌아가면 바로 뭐냐? 공으로 들어간다. 공은 태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하죠. 공수래라 공수가 하려니까 사람이 올 때는 빈손을 갔다 갈 때도 빈손을 간다는 말을 이런 데서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이 그래서 이제 이 열수를 본 상태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형이 상합격이 간다 이 말. 형이 상합. 그래서 이 선천수 하도수를 풀어 헤치면은 만물이 그거 다 들어있고, 이것을 요약하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흔히 뭘 하냐면은 원제 육합지혜하고 근제 일신지중하여 잠어 순식과 미어 동정에 맞부류 태극하면 맞부류 양이한 데까지 말을 읽고 간다면은 형이 이제 상학적인 그 면에까지 존재할 뿐이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갖다가 갚으면 아무것도 없죠. 생물이 하나 낳다가 클 때는 아주 아름답고 좋고 이런 화려하고 하지만 막상 이게 살아야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 우여면 허무하기도 하죠. 형이 상업적으로 존재할 뿐이고, 실제적으로 수위는 그 과정. 그러니까 수위는 과정이 뭐냐, 봄에 나가지 여름에 펴서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에 땅속에 들어가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구 하나의 9가지로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형이 화학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낙서다. 그러면 형이 화학적으로 작용하는 거는 하도가 되고, 형이 화학적으로 작용하는 거는 낙서가 되고, 그럼 화학적인 뭘 의미하는 것이냐? 마음을 화려하게 해준다, 맛을 내준다, 빛을 내준다, 향기가 있다, 크다, 뭐 양이 많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낙서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하도의 열이 본체가 되고 이게 선천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천은 나아지는 역할을 하고, 그런가 하면 후천은 이루는 것은 바로 이제 낙서의 의미가 된다. 그럼 이제 하도는 체가 되면 낙서는 용이 되고, 또 이제 낙서가 용이 되면 하도는 체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 체용 관계를 한번 봅시다. 하도는 체가 되고, 낙서는 용이므로, 그래서 하도의 상생이치, 하도의 상생이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살려주는 거. 모든 걸, 살려주는 역할을 하도다고 보면은, 낙서는 거기서 선별해가지고, 쓸 거는 나누고, 못 쓸 거는 쑥사지기 해버리는, 죽여버리는 거. 그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도는 봄이 되는 것이면은, 하도는 봄과 여름이 된다면은, 낙서는 가을과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하도는 체가 되니까 봄과 여름이 되고, 낙서는 용이 되니까 가을과 겨울이 된다. 이런 말 된 것이죠. 상생이치가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면, 그렇죠. 낙서에는 상극의 이치로서 결실을 거두는, 그런 결실을 거두는 가을이죠. 그것에 비유된다. 이렇기 때문에 하도라 하는 것은 체로서 모두 살려주는 것을 주장하고, 낙서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쓸만한 걸 갈려버리고, 그래서 하도에는 중궁수가 5, 호칭을 황궁이라는 데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은 극의 숫자인데, 극이라고 하는 게 무슨 극이냐? 다 할 극자, 다 했다. 뭐서 최선을 다했다. 어떻게 봄이 씨앗이 나가 여름이 키워지고 가을이 열매 맺고 겨울에 모든 거다들은 다 했다는 그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게 품에 안겨 어린 자식이 어머니 품에 안겨서 길러지는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의 자식 길러주면 나중에 크면 다 뭐 뿔뿔이 흩어져 나가지고 그거 같다. 모습과 같으나 낙서에는 그 궁중의 5이 독립된 체가 됨으로 해서 수, 화, 목, 금의 용으로서 모든 것을 작용을 한다. 말하자면 물은 불을 자극하고, 불은 물을 자극하고, 또 물은 불은 금을 자극하고, 나무는 땅을 자극하고, 금은 나무를 자극하고, 서로 자극하는 그런 원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낙서의 중궁 5 체로서 조화, 중재하는 이치, 중재하는 가운데 중재입니다. 제자는 말을 말 잡자. 여기서는 이치에서 15수가 나오는데 이것으로서 5이 체가 되고, 그 5이 세면은 9하고 1하고는 용이 되는 것이고, 또 8하고 2는 용이 되는 것이고, 3하고 7은 용이 되는 것이고, 4하고 6은 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대대로 하는 서로 이렇게 연결식 이유입니다. 대할 때, 이을 때입니다. 수의 합인 열에서 그럼 2하고 8 하면 10이 되죠. 그럼 5 하면 15이죠. 또 4하고 6이죠. 또 5이 15이죠. 또 하나하고 9이 또 5, 15 이렇게 해서 이제 총수 15으로 가로세로 얻을 받아 15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임을 알 수 있다. 하도수의 합은 55씩 숫자와 낙서의 수는 45로서 서로 합하면 100이 된다. 이를 음량으로 나누면 참 50이 되는 것이니 곧 100이 체가 되고 50이 용이 돼서 했다. 그렇죠. 50은 한 번 50 하는 양이 되고 한 번 50은 음이 되는 것이고 합치면은 음량수가 합친 것이고 그래 100은 체가 된 것이죠. 네, 자 그렇다. 그러니 금화교회가 요거 참말 재밌는 말입니다. 요거는 하도와 낙서를 그래놓고 얘기를 하면 더 재미있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정남쪽이 이칠화가 불의 자리입니다. 또 정서쪽이 사국은 금의 자리입니다. 금의 자리가 남쪽 불자리로 가고 또 남쪽 불자리가 서쪽 금자리로 오는 걸 금화교역 말하자면은 서쪽에는 오행은 금이 되고 남쪽은 오행은 불이 되는데 오행성 불의 자리가 서쪽 금자리라고 하고 서쪽 금자리가 오행성 남쪽 불자리로 가는 것을 금과 화 교역 서로 바뀐다. 서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교역 서로 바뀐다. 서로 자리가 바뀐다. 요거는 남쪽으로 가고 요거는 서쪽으로 가고 이렇게 바뀐다는 말입니다. 하도와 낙서를 비교해 보면 금, 사구, 금과 이치의 화의 위치가 바뀐 것. 앞에 말했듯이 그것을 알 수 있다. 일육수는 근본체로 불변이 안 바뀌죠. 일육수는 하도에서도 일육수는 안 바뀌고 낙서에서도 일육수는 안 바뀐다며. 그래 무려 뿌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38목 또한 마찬가지다. 38목도 역시 하도수나 낙서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불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에서 후천이 있을 때 바뀌는 문명은 바로 뭘 바뀌느냐. 선천 때는 모든 문화가, 어떤 거 말하자면은 자연 상태의 문화라면은 후천 상태는 자연을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이지, 못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수력 발전소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큰, 이 산을 문태해가지고 길을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물체를 활용해가지고 문화를 만드는 것이 후천이라면,
선천 상태에서는 산도 그대로, 또 강도 그대로 해라는 것이 이제 선천의 문명이고, 후천의 문명은 모든 것을 새를 녹여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어떤 물질을 변화시켜가지고 그런 이제 공룡을 만드는 것을 후천을 셌다. 그래서 후천의 문명은 이기로도 되고 선천의 문명은 자연으로 되고 이것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이어서 낙서의 금화교역의 금과 화로서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금과 화가 교역됨으로 해서 후천 낙서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왕 후천 8계도에 보면은 남방에 요 글자가 남영남자인데 글자를 잘못 썼습니다. 남방에 이화가 오고 서방에 태금계가 와서 금화교역을 이루어 금화교역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후천 8계도에 보면 남방에 이위화가 오고 서방에 태위태금이 와서 택화협궤를 이루어 금화교역이 됨을 해서 문화발전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인다 이 말이죠. 자, 복희선천 8궤의 원리는 복희 8궤의 성립 그 과정이 복희씨께서 하도를 관찰하시고 음양을 연구해서 삼재의 도를 밝혔는데 그 삼변이 8궤가 이루어졌고 이를 방위에 배분한 것이 바로 복희선천 8궤 방위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순서 보면은 복희선천 8궤 차서의 원리대로 8궤를 태극화 해가지고 첫째 1건 2퇴 1건 2퇴는 소음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3리 4지는 소형에 해당되고 5손 6감은 태음에 해당되고 7간 8곤 이렇게 차례로 배열을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배열 원리는 주요 그 배사전 설계전에 가보면은 이제 이 말이 있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교재가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 보니 금방금방 교재를 하나하나서 이렇게 강의를 띄게 되니까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계속 자주 바뀝니다. 이 점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는 하늘을 아래는 땅을 의미하므로 이 건께 또 이제 곤께 자리가 정해졌고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소리냐면은 선천팔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정이 모서의 기운이 하늘로 오르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이러한 이치가 다시 산에서 땅으로 흘러 물을 이루므로 해서 산과 모서의 기운이 서로 통하게 되더라. 이것이 하도의 이치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도의 상생하는 원리 왼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돌손자 원리에 이하여 건곤괴를 척기 옆자리 위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택괴 그 다음에 택괴와 간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삼색 통기가 되고 이게 지금 뭘 얘기했냐면 그 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음이 극하면 양이 시생하고 양이 극하면 다시 음이 시생함으로 해서 하도의 상생 원리에 따라 근본의 그 식위 자리 옆자리에 진괴가 와서 진괴가 오고 또 이제 소음괴가 있게 된다. 이는 진괴의 양효가 동하는 성질이 있음으로 해서 아래에서 위로 오르고 또 소음괴의 그 음효가 들어와서 들어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서로 부딪힘으로 해서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 조화를 이룬 것을 내풍상박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다. 내풍상박. 그래서 천지 사이의 모든 만물은 수기와 화기의 그 조화로서
모든 것이 실질적인 나고 또 그것이 성숙하고 사라지고 이제 이러한 원리를 물과 불 그 두 가지 조화에 매달렸다 이제 이런 말 되겠습니다. 생성되며 수기와 화기의 정화인. 그래서 중감수는 달에 해당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진이내는 그 운우가 되고 이제 이러한 내용이 된다. 그런 이제 이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하도의 궤도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비화가 상호 대치해서 그런 대치하는 그 내용의 이치에서 동서에 동쪽과 서쪽에 그럼 동쪽에는 중이화가 있고 서쪽에는 중감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 중감수하고 중이화 계를 둔다. 이게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하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 불은 하늘 위로 오르게 되고 물은 땅 아래로 흐르게 되며 서로 부딪힐 거죠. 부딪히지 않게 되는 까닭에 상호 성질은 반대이나 보완함으로써 만물을 이루게 한다는 수화상식. 이것이 바로 앞서 그 금산 이총 그 충병들께서 전시에 소를 잡아서 그 소가죽에다 밥을 해잡수는 이치가 바로 이런 거 되면 수와 불상석. 서로가 물과 불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은 거기에서 서로가 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서로가 이 소자가 솔사자죠. 솔석. 근데 여기서는 솔석거려야 되죠. 솔석.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의미가 고찰된다. 태호 복희 선천 팔교의 그 모든 의미는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그 태호 복희 선천 팔교도의 그것을 근본을 해서 그것을 채로 삼고 이것을 이제 뭘 상징하느냐 우주 삼라만상을 상징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선천에는 열을 채로 하고 구를 용으로 하고 이게 무슨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열이라는 것은 1, 3, 5, 7, 9, 요 다섯하고, 2, 4, 6, 8, 15하고, 합쳐서 이것을 서로가 교합된 것을 말합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체락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이 설명하면은, 이 복희 선천 팔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칭을 하면서 정방위에 배합이 되어가 있는데, 하나는 안 쓰고 놔두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럼 9개만 쓰고 9개는 쓰고 하나는 안 쓰는지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선천팔계도의 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희 선천팔계를 보면은 대대하는 정방위 배합이 각각 9이 돼서 이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선천팔계를 살펴보면 건태 이진괴의 초효가 그러니까 건괴 초효, 그 다음에 중택대 초효, 그 다음에 중이화계 초효, 그 다음에 중기내계 초효, 전부 양이다, 이 말이죠. 초효가 다 양으로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손풍,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손풍, 또 중감수, 그 다음에 중곤지,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중손풍, 중곤지, 중감수, 또 하나가 뭐 또 하나 있죠? 사진에 4개 세야 되죠? 그럼 뭐 되나 보자. 태진괴가 되고 양요소원 간깨 이렇게 4개가 되죠. 그러면 이제 태, 진은 초효가 양이고 그 다음에 곤, 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초효가 전부 음이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천은 오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선천에서, 중천건, 또 중택태, 그 다음에 중진내, 그 다음에, 중진내, 중이화, 이거는 전부 초효가 양을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곤지, 또 중감수, 중손풍, 중간산, 이건 전부 음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이 말로 하는 거지요. 초효가 전부 음이 되어서 선천, 오전, 간에서 진까지, 또 양이 주장하고, 후천, 오후에는 손에서 곤,
음이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을 어디 가면 보느냐 하면은 고원교에 가면 서남은 득붕이요 동북은 상붕이니 안정하야 기란이라 하는 말에 가면 또 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선천을 건도, 후천은 곤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양기가 사진에서 출발해서 삼류화하고 이태를 거쳐서 일건에 오면 일건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퍼져오면서 감, 그 다음에 또 이제 간, 그 다음에 이제 감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선천팔계도는 생성을 원칙을 하고 후천팔계도는 성극을 원칙하고 극을 하면서도 이루는 거. 앞서서 두서없이 그 강한 내용에서 양기가 사진내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는 것을 사진에서 출발해가지고 삼리를 거쳐 이태택에서 오는 것을 순수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기가 오선에서 출발해가지고 육감수를 거쳐 칠간선을 거쳐 팔곤지에 이르는 것을 역수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건이 양기가 사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비화를 거쳐 태위태를 거쳐 오는 것을 순수라. 순수는 선천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음기가 오선에서 출발해가지고 육감수를 거쳐 칠간선을 거쳐 팔곤지에 오는 것을 역수라 하는 것은 후천에서 후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요 기초학문이라는 그 내용에서 설명한 것을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시면은 한글로서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빼놓지 않고 쭉 순서대로 읽어보시면은 아하 여기에 기초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구나 하는 아실 겁니다. 그렇고 지금 제가 요 시간 후에 다음 시간에 강의하는 것이 주역의 참된 그 이제 기초 말하자면 하도와 낙소를 기본으로 해서 도표를 그려가면서 요거는 요렇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요 지금 앞서서 여기에 그 기초 강론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지금 요 시간까지 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문항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 잘 보셔야 후에 이걸 예를 들어서 판독을 하신다든지 각 효를 해설을 하실 때에 지금 보신 요 학문이 기본이 돼 가지고 이 순서가 빠지지 않고 이어져 나갈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요 강은 요에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원점을 돌아가서 첫 시간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서 구성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도표를 그려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